학생한테 4만 원 지금 너무 비싸다고 저도 부담스러워가지고 매번 시험을 보고 싶은데 너무 비싸니까 시험 무시하기가 부담돼요. 저는 한 반 정도를 줄였어요.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그걸 채점해 볼 수 없게 다 걷어가는 게 제일 그냥 토익 공시료가 너무 비싼 거 가격 갈수록 그리고 가격 인상만 되니까 3만 원?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지방에 있어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타고나고 그런 배울 매체가 없어가지고 서울로 올라오면 생활비하고 있는 거 같고 수적으로 돈도 많은데 거기다 토익 공시료 비싸고 하니까 시험 치고 나면 발표도 당일날 나는 게 아니고 3주 있다가 나니까 기다렸다가 그렇게 기간을 놓치면 특별 추가 넣어야 되니까 그냥 공시료는 46,000원, 5만 원 정도 가야 하니까 가격에 비해서 너무 비싼 거 같아요. 쉬고 나서 자기가 뭐 틀렸는지 가격에 비해서는 일단 토익 접수비가 너무 비싼데 그거에 비하면 서비스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틀렸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특별 접수 기간 왜 있는지 모르겠고 접수를 그 다음 달 접수하려면은 시험 성적을 확인하고 하면은 특별 접수비가 똑같이 부과되고 그리고 이제 취업하기 위해 토익이 필수적인데 많이 들어가니까 대학생들은 아무래도 등록금도 있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 지방에서 올라오는 경우인데 지방에서 올라왔을 때 집값도 비싼데 이런 것까지 좀 생활을 하게 되면은 어차피 좀 악순환인 거고 회사 알바하고 그러면은 점수 단기간은 솔직히 물론 사람 나름 이렇게 따라 달라지지만 영향도 많이 가고 시간도 많이 뺏기고 솔직히 응시료는 비싸다고는 생각하는데 다른 그냥 영어 시험도 그 정도 하니까 그거는 괜찮아요. 저는 차라리 문제 공개 안 하거나 그냥 채점하는데 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걸로 인해서 뭐 다음 달에 등록을 해야 되고 막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논란이 있잖아요. 그러려니 하는 생각. 비싸다고. 추가 접수를 하면 네. 일어나잖아요. 아, 그거는 네, 아니라고 봐요. 그게 추가 접수를 하면은 따로 뭐 준비를 해야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전날까지 응시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엄청 긴다고 더 받는 거는 되게 돈 더 뜯어먹을까 하는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솔직히 다른 외국 자격증이나 그런 거라도 가격이 비싸요. 가격이 크게 비싸다고는 생각은 안 해요. 처음에 몇 달 전까지는 그냥 큰 부담 없이 응시했는데 솔직히 저 같은 학생들은 여러 번 응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확 올라버리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비싼 것 같고 예전에 가격 그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다들 제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비싸다고. 매달 보는 사람도 많으니까 저는 근데 미리 접수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추가 접수가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돈을 받잖아요. 본인이 그거는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거의 다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이제 용돈을 받는 학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되게 상당한 금액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낮게 측정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래야지 한 번 보고 말 시험이 아니라 여러 번 보는 시험인데 거기서 너무 부담되고 그래서 학생들이 보통 학생들이 혼자 풀어보거나 아니면 싼 인터넷 그쪽으로 알아봐서 예비로 계속 연습을 하고 마지막에 정말 한번 봐야겠다 이럴 때만 보니까 후회되기 싫으면 네, 그래서 좀 더 한 3만 원 그 정도면은 그나마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응시자가 생기고 또 성적도 더 많이 상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시험이 토익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엄청 짧은데 토익보다 더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그리고 한 달만 투자한다고 성적이
솔직히 공부를 했는데 어느 정도 내 실력 알고 있으면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좀 보기가 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신청도 안 하고 학원비만 날렸던 경험이 있거든요.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고작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시험을 보는데 4만 원이나 넘게 먹는다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솔직히 한 반에 한 몇십 명씩 몰아놓고 하는데 그 사람을 응시하지 않는 사람까지 합친다면 그 돈이 한 반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많을 텐데 감독관이나 그런 사람들의 이제 알바비나 그 감독료를 준다고 하더라도 저희한테 그만큼 부당하게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것 같고요. 특히 추가 접수도 그냥 날짜가 한 달도 안 남으면 추가 접수가 들어가잖아요. 그게 좀 억울한 게 보통 시험을 계획하는 게 보통 한 달, 두 달을 계획하는데 그런 식으로 너무 추가 접수를 너무 이르게 차는 거 아닌가 하고요. 그 추가 접수에 수수료를 붓는다는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전만큼이라 돌아갔으면 좋겠지만 좀 더 쓴다면 그래도 한 50% 정도는 내리는 게 거의 적정하지 않을까. 국가고시도 그렇게 비싸진 않잖아요. 너무 지금 현재 토익 응시료가 42,000원에서 46,000원인데 그러니까 학생은 이제 스펙 때문에 토익 공부를 많이 하고 토익 시험도 많이 치르는데 저희가 지금 등록금 내는 것도 힘든데 스펙 관리를 하려고 4만 원, 5만 원씩 되는 것을 매달 한 번씩 쓴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전 딱 3만 원대가 제일 3만 원에서 3만 5천 대가 좋죠. 또 약간 토익 학원에서 토익 ETS에서 약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약간 좀 불합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점수가 나왔으면은 다시는 좀 시험을 볼 필요는 없는데 막상 결과를 보고 안 나오면은 특별 접수를 해야 되니까. 저 그래서 맨날 특별 접수로 봤어요. 부담 많이 되더라고요. 너무 비싸요. 와봤자 머리만 아프고 근데 질 같은 거 계속 똑같은 것 같은데 적응 먹은 것 같아서 사기업에 맡기는 게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원래 가격도 좀 비싼데요. 원래 가격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좋죠. 토익을 한 두세 번 봤었는데 올 때마다 그 가격 문제 때문에 가격이 학생 입장에서는 그렇게 싼 편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게 부모님의 돈 없이는 혼자서 그 얘기했는데 학생 입장에서는 좀 힘든 것 같아요. 한 2만 원 정도. 매달 가야 되는데 너무 부담스럽고요. 취업 준비하는데 그게 가장 큰 부담이 될 때가 많아요. 한 2만 원대로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반 접수 기간 정도 늘리고 추가 접수는 길어야 일주일 정도만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길어서 그게 더 비용 부담이 많아요. 6, 7번 정도 봤는데 너무 부담돼요. 그리고 말하신 것처럼 추가로 할 때 난 이거 보고 추가로 하고 싶은데 좀 학교에서 좀 지원을 어떻게 하는 방향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막 공약들 많이 나오잖아요. 학생회장들 나올 때 뭐 연 1회인가 2회 뭐 토익 학교에서 뭐 지원한다 이런 것도 좀 방안이 됐으면 좋겠어요. 거기 YBM인가? 그 회사를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우리가 학교 차원에서 좀 어떻게 되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네요. 35,000원? 둘 다. 둘 다요? 스피킹까지. 스피킹이 너무 비싸요. YBM의 토익 운영에 관한 사회적 요구안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자들이 토익 응시비, 시험에 들이는 비용은 어마어마합니다. 오죽했으면 토익 보험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지경입니다.
이를 전적으로 구직자에게만 전가하고 있는 기업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것이 무상 토익 운동입니다. 연간 200만이 넘는 토익 응시자들을 자랑하는 YBM의 시험 운영은 대단히 꼼꼼하다. 물가 상승률을 비웃는 응시료 인상률과 턱없이 높은 성적 재발급 비용은 기본이며 인류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환불 규정으로 인해 청년들의 멘탈은 붕괴된다. 저희 청년유니온에서 그 이력서 가격 매기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 30대 청년들을 상대로 그 이력서, 그러니까 자기가 면접을 보기 위해서 그 이력서에 채워지는 내용들이 얼마만큼의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런 거 이력서 가격 매기기를 실태 조사를 벌였었어요. 근데 1인당 한 4천만 원 이상의 구직 비용이 들더라 라는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 안에서도 이제 또 영어 시험, 어학 성적에 관련된 부분도 큰 차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문제 제기를 해야겠다라는 고민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영어 시험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토익이니까 스펙의 가장 또 대표적인 것들 토익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만큼, 그래서 토익에 대한 문제점을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던 거죠. 토익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느냐 라고 했을 때 아니나 다를까 그 높은 응시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게 컸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설문조사를 받아서 실제로 응시료가 얼마가 되고 있고 인상률은 계속 어떻게 되어 왔었고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결과 발표를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렇게 이 어학 성적을 위한 비용 발생도 그렇고 구직을 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되게 과도한 스펙 경쟁 안에서 개인적으로 부담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부나 기업이 같이 지원하는 것 병행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던 거예요. 왜냐면 청년 개인으로 보면은 자기가 취업을 하는 이제 개인적인 일이지만 어쨌든 국가적으로 보면은 청년들이 일을 해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경제가 발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가가 책임지면서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그게 구직 비용이 개인 청년만의 개인 혼자만의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사회적 비용으로 인식해서 같이 지원해서 병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YBM의 어학시험 운영 관련돼서는 응시료 인하와 성적 재발급 비용을 인하해야 된다. 그리고 불합리한 환불 규정을 개정해야 되고 배점 기준과 정오표를 공개해야 된다. 그리고 문제지도 공개해야 되고 성적 유효 기간을 성적 발표일로부터 적용시켜야 된다. 그리고 특별 접수 기간을 성적 발표일 이후로 변경해야 된다. 라는 요 수준 정도가 저희가 YBM 쪽에 요구하고 있는 요구안이에요. YBM의 어학시험 운영 관련된 부분이랑 정부 정책이랑 기업과 사회적 책임 관련돼서 저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요구안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응시료 인하나 뭐 직접적인 것들을 YBM에 저희가 요구를 했었던 거고, 근데 이거는 그 무상토익위원회 분들이랑 같이 한 거라서 저희가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건 정부 정책이랑 기업 쪽인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국가공인 영어 시험을 정부 공보기관 대기업 취업 자료로 적용 확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공인 영어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토익처럼 이렇게 뭐 취업할 때 그게 요건이 되고 있진 않잖아요. 그 국가공인 영어 시험보다는 토익이나 토플 이런 것들을 더 제시하고 있잖아요. 채용 조건으로. 그래서 그게 아니라 국가공인 영어 시험이 적용 확대돼서 그걸로 이제 뭐 취업을 하거나 그 채용 조건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영어 능력이 필요하지 않은 부서에서 그 채용 조건을 내밀고 있는 영어 점수 부분을 아예 삭제를 해라라는 게 또 하나 저희 요구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같이 얘기 드렸던 건 영어 능력 같은 게 필요 없는 부서는 그런 걸 아예 삭제를 해라 라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영어 능력이 필요한 부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이 그거에 일을 할 수 있는 기준을 판단할 수 있는 요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걸로 같이 채용 조건으로 해 나가는 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요구안을 같이 들고 가는 거죠. 저희가 이거에 대한 후속 사업은 구체적으로 다른 또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서울시와의 교섭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교섭 안에 이렇게 혼자 개인적인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는 구직 비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토익도 물론 그런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요구안으로 마련해서 교섭할 때 요구를 하려고 그래요, 서울시에. 일단은 서울시에 한정적으로 되긴 하겠지만 수도권의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해서 정책이나 조례사항으로 만들게 되면 다른 지역들도 이런 형태로, 교섭이라는 형태로 좀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조금 이 내용을 많이 녹여내고 있어요. 제가 이 부조리한 시스템인 것도 알고 내가 뭘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점수만을 위해서 맹목적으로 계속 응시를 해야 된다. 거기에 문제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시험을 안 본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당사자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자기의 좀 목소리를 같이 내주면서 문제 제기를 같이 해주는 것 정도? 그러면은 좀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좀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라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하는 거에 동참하는 거 정도 얘기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외의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부나 기업들이 같이 해결을 해줘야 해결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저는 대학생들보다는 정부나 기업 쪽에 이런 얘기를 더 강력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근본적으로는 스펙 과대한 과열되고 있는 스펙 경쟁을 만들어 놓은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발생되는 구직 비용들을 사회적 비용이다라는 인식을 갖는 거가 가장 중요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발표했었던 거고, 이제 그거를 가장 강조를 하고 싶은 거죠. 원래는 토익 점수가 이제 기본 몇 점 이상이었던 응시 조건에서 이젠 토익 스피킹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대개는 지금 토익이 변별력이 없다는 걸 기업들도 아는 거죠. 그래서 스피킹의 기준이 되고, 이제 애들은 이제 토익 시험도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스피킹까지 쳐야 되니까 사실상 이렇게 해서 들이는 비용들이 엄청나단 말이죠. 근데 따지고 보면은 그 토익의 요구는 사실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많은 수험생들이 문제라고 느끼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거 어떤 기업들이나 사회에 얘기하지 못하는 것들, 그거에 있어서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무상 토익을 시작하게 됐고요. 급격하게 거의 5,000원 가까이 오른 거는 물가 상승률로는 계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시험을 치고 나서 성적표를 재발행 받을 때도 3,000원씩 내야 돼요. 그것도 말이 안 되죠. 내가 시험 치고 이미 그 비용을 지불하고 시험을 쳤는데, 그런 것들이 취소 수수료의 문제나 혹은 추가 접수에 있어서 돈이 드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수험생을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돈벌이로만 보고 있다고 사실 인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문제는 기업에 있어서의 어떤 채용 과정에 있어서 어쨌든 많이 안 뽑을 거 알아. 경쟁률 많은 것도 우리가 아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시험을 칠 수 있는 환경들, 만약에 필요한 조건들을 자기네들이 취해가라는 거죠. 시스템을 다시 만들든지. 기업에서 그 어떤 시험을 요구를 한다면 그 시험을 그렇죠. 구직자들이 마련해주고 자기네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해주던가. 판을 마련해달라. 그렇죠. 판을 마련해달라는 거죠. 정부는 되게 막연해요. 근데 공기업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기업도 토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변화의 시작이 된다면 공기업이 먼저 그걸 앞장서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관련된 얘기들을 주고받다가 이제 이준석이 얘기한 거는 어쨌든 니트라고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싸면서도 뭐 밖으로 이제 유출되는 돈 없이 영어의 어떤 그 능력을 평가하는 판을 마련을 일단은 했었죠. 그게 1차안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조금 더 시급한 거는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일종의 압박? 법제화? 혹은 그런 청년들 구직자를 배려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하다는 그런 인식을 좀 공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되게 구체적인 안들, 그리고 제도적인 안들을 마련하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그 기자회견 때 전달을 했어야 안을, 대답은 사실 못 들었고, 그리고 되게 애매한 게 저희가 ETS가 주관을 하고 실행하는 거는 IBM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금액이 올랐고, 근데 사실 ETS는 영리단체라고 자기를 얘기하고 있고, 근데 IBM은 영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ETS에 문의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IBM에 그걸 까야 되는 건가?
두 쪽 다의 문제인가? 아니면 그 둘 사이에 뭐가 있나? 사실 전혀 밝혀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것 같아요. 정말 쪼잔하게 금액을 내려줘 이거 아니에요. 정말로 요구하는 거는. 내려주면 좋지. 근데 다만 세세한 장치들. 성적표 뗄 때 3,000원 너무 비싸 내려. 혹은 없게 해줘. 그다음에 유효기간도 철저하게 지켜줘. 이런 거거든요. 토익을 왜 모든 청년들이 사회적인 관문, 사회에 나가는 관문에서 그 시험에 얽매여 있어야 하는가. 다른 조건이 있을 수가 없나. 그리고 영어가 반드시 직무에 필요하지도 않은데 왜 그 시험을 치게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정말 기업적이든 정말 우리 그 구직자 입장이 됐든 정부 입장이 됐든지 간에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끌어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더 큰 논의로 갔으면 좋겠어요. 기업에서 채용에 있어서의 영어가 꼭 필요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토익 점수를 보지 않는 것, 기본 점수를 제시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구직자들을 판단하는 판에 있어서의 새로운 판을 마련할 것. 일단은 정말 변화를 만들고는 싶어요. 그게 큰데 기대는 사실 크지 않아요. 왜냐면 기업이 이거에 움직여 줄 거라던가 혹은 정부가 이래서 청년 대책을 바로 마련할 거라던가 그러한 기대는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담론을 끌어와서의 얘기뿐만 아니라 변화까지 가는 더 큰 지점들을 찍을 수 있을까, 그거를 계속 고민해보고 움직일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걱정되고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은, 저도 언제까지 이걸 할 줄 모르겠다는 거죠. 만약에 일자리가 없거나 당장 구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기업 업무 담당자들이 이런 걸 한다고 했을 때 달갑게 받아줄 사람은 없잖아요. 산발적으로 하는 퍼포먼스에는 이제 쫓겨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아까 얘기 들으니까 쫓겨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무지 T에다가 무상 토익을 실시하라 토익 100 이런 것처럼 약간 좀 우리 20대들이 가지고 있는 헐 뭐 이런 코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써서 시험을 보러 가는 거죠. 응시자가 근데 쫓지 못할 테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을 치고 나와서는 저희 무상 토익 찌라시를 나눠주는 걸 일종의 퍼포먼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웃긴데 사실 웃길 것 같거든요. 그렇게 드리고 있는 학원비나 토익비나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개인 소비되는 영역이 아니라 어쨌든 사회적으로 필요한 뭐 시스템,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으로 인해서 지불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적 비용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금액이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공동의 책임 혹은 이거에 대한 얘기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진짜 바라는 거는 언론에 노출된 횟수는 생각보다 기대 이상으로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뭐? 라는 질문에서 이런 거 괜찮지 않을까? 혹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는 대안들이 저 고민하는 주체들이 저희 말고도 다른 분들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공동대표들끼리는 턱도 없는 거를 알고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알려줌으로써 조금 더 그런 분들을 많이 찾았으면 좋겠고 언제든 도움의 손길 아니에요. 같이 하자는 손길은 언제나 환영이라는 얘기를 늘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토익을 공부를 한 건 그렇게 오래 안 했고요. 학원 한 달 다녔고 시험은 딱 한 번 받고 점수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한 5번 정도 봤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5번 정도 봤는데 그 중에 한 번만 학원 갔다가 받고, 물론 그때가 제일 점수가 좋았어요. 근데 또 뭐 말해야 되지? 예, 저도 토익 5번 받고요. 그 사이에 학원은 한 번 다녔었는데 다니다가 중간에 그냥 나머지는 안 가고, 저는 학원을 다닐 때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그달이 점수가 제일 안 좋았고, 마지막에 그냥 학원 안 다니고 혼자서 그냥 모의고사 한 4-5번 정도 풀고 바짝 봤을 때 그때가 점수 제일 좋았어요. 6번 갔는데 학원은 2달 다녔고요. 근데 학원 다닐 때 제일 높은 점수를 받고 이제 학원을 그만 다니면서 그냥 불안해서 봤어요. 제가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나머지 4번은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점수는 뚝뚝 계속 떨어졌어요.
저는 2번 봤는데 한 번은 학원을 다녔고 한 번은 안 했고 점수는 비슷비슷했어요. 다니나 안 다니나. 저는 작년 여름에 봤었는데요. 그때 아마 응시료가 47,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게 원래 응시료가 42,000원인가 그런데 그게 그 시험 예약이 늦어지면 5,000원을 더 받더라고요. 저는 그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그 예약 더 며칠 늦었다고 해서 돈을 5,000원 더 내는지도 모르겠고. 뭐랄까 토익이 비싸다고 모두가 생각하면서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에 대해 좀 문제를 제기해야 되지 않나. 볼 수밖에 없게 만든다. 네, 그러니까 그 토익을 볼 수밖에 없게 만들기 때문에 취직을 하려면 당연히 토익 점수가 있어야 된다.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영어를 잘해라 이게 아니라 넌 토익이 몇 점이니? 난 실제로 영어를 한마디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900점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42,000원짜리 토익 시험을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42,000원짜리 토익 시험에 900점짜리 점수를 얻기 위해서 뭐 2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쓰는 게 문제인 거죠. 네, 이 수험생들의 약간 상징적인 점수가 900점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900점을 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봤는데 시험을 한번 볼 때마다 뭐 42,000원에 추가 접수를 하면 46,000원 얼마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학원비랑 책값까지 더하면 뭐 주3일 학원 다니는데 뭐 17만원, 18만원 거의 20만원대가 되고 주5일은 더하고 책 한 권에도 뭐 만원, 2만원 그냥 되고 이러니까 토익 한 번 보는데 거의 그 접수 비용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것까지 하면 30-40만원이 한 달에 그냥 날아가는 거고. 네, 제 친구 언니가 선생님을 하시는데 선생님이 그 토익 감독을 하고서는 하루에 하고 7만 원인가를 받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주말에 할 일도 없는데 거기 잠깐 있어서 7만 원 받으면 뭐 땡큐지 이러고서 가는데 제 속은 완전 타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점수도 안 오르고 그리고 다음 달 점수를 확인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그 접수를 하고 그냥 시험을 아무 의미 없이 본다고 하는데 그게 토익을 한다고 해서 제가 영어 실력이 향상된다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문제 푸는 게 익숙해져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요량을 터득할까 이렇게만 생각을 해가지고 토익의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 뭐 아무런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뭐 그냥 취업을 위해서 맹목적으로 보는 시험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너무 돈의 가치가 높게 평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꼼수가 이제 이게 점수가 내가 얼마가 나올지를 모르니까 이번 달 점수를 확인을 하고 내가 원하는 점수가 나오면 접수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내 점수가 나올 그 날짜면 추가 접수가 되는 그 날짜로 이렇게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붙고 이거는 뭐 돈 더 받기 위한 꼼수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원 이런 데서 하는 일이 그런 거잖아요. 뭐 담합행위 잡아내고 부당이득 있는 거 환수시키고 이런 건데 이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한번 ETS 조사해가지고 니네 원가 공개해라. 맞아. 이게 어디가 얼마가 종이값이 얼마고 뭐 그 앞에 강사 그 돈 얼마고 빌리는데 얼마인지 이런 거 좀 다 따져가지고 한번 시원하게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돈이 도대체 얼마인지. 근데 지방에 사는 대학생들은 지방대 다니는 학생들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면은 토익을 딱 목표로 이것만 하겠다 해서 서울로 올라와서 뭐 강남 H학원이나 종로 뭐 아시잖아요. 그쪽 학원 근처에 고시원을 얻어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학원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 봤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뭐 토익 응시료는 물론이고 학원비 뭐 여기 드는 생활비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토익을 위해서 드는 돈이 100단위를 넘어가죠, 당연히. 이게 지금 미국에서는 별로 토익을 아예 믿지도 않아. 공신력이 없잖아요. 미국에서 토익 자체가. 토플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건 진짜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토익을 이렇게 막 전 세계에서 쳐주지도 않는 토익을 갖다가 다 목매가지고 지금 900 넘기자고 하는 거. 토익이 미친. 완전 어이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되게 토익에 있어서 여기에 너무 막 목매다는 게 좀 어리석다고 생각을 해서 풀해주려고 웬만하면 됐다 했는데 취업의 턱이 그 문턱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굴복을 하고 마의 900을 넘기 위해서 몇 번을 갔는데 900을 목표로 했다고요? 써봤어? 돈 많이 써놨어요. 너 자랑하려고 그래? 근데 진짜 돈 빼고는 쓴 것 같아요. 거기까지. 요즘 왜 우리나라 국가 공인 무슨 영어 시험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칭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혹시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토익 이 가격에 대한? 근데 토익 말고도 서울대에서 하는 게 탭스 있고 외대에서도 플렉스라고 그것도 이제 인정하는 데 있긴 한데 가격은 더 싼데 아직은 탭스는 어느 정도 하나요? 한 번도 안 봤어. 이런 양비론이지만 그것도 지나치게 국가에 기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청년들을 위한 복지라는 명목으로 좀 이렇게 국가가 모든 걸 해주길 모든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국가가 일정 부분 이상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거일 텐데 그거는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게 아닌가. 차라리 뭐 영어 시험을 이왕 만들었으니 써먹어야겠지만 아까 이재호 씨가 말했던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좀 ETS나 YBM에게 뭔가 좀 조사를 좀 해보고 공정위 조사를 해보고 이제 좀 그 안에서 원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들에게 할인을 명령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가공인 영어 시험이 나온다고 해도 이게 난이도가 어느 선에 있을지 모르고 아무리 국가가 한다고 해도 싸겠지만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불필요한 것들을 국가 세금으로 하기보다는 물론 그러니까 사용자가 실부담을 하는 건 맞겠지만 국가가 추가적인 부담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하는 게 낫지 않나, 판을 벌이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국가공인시험이 나오면 지금 토익이 완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게 어떻게 해서라도 만약에 2개라도 이렇게 되면 토익도 위기감을 느끼고 이제 국가공인시험이 가격이 엄청 낮아. 솔직히 이게 왜 한 2만 원도 안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게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 이게. 그 전제가 좀 틀린 게 물론 지금 물론 지금 토익이 독점을 하고 있는 구도지만 독점과 과정은 다른 거고 뭐 토익에 경쟁자가 없는 게 아니잖아. 탭스가 있고 뭐 GRE가 있고 토플이 있고 근데 여기에 국가공인 그 영어 시험이 들어온다고 해서 얘도 원오브 댐이 되지 않을까? 차라리 그러면 이왕 하고 있는 토익을 좀 이렇게 가격을 내리는 게 더 이왕 행정력을 투입한 거라. 토익 가격을 내리는 것도 필요한 거고. 저는 좀 취업 준비하면서 짜증났던 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왜 이렇게 영어에 미쳐있나. 그 직무에 따라서 영어가 필요한 직무도 물론 있지만 뭐 영어 잘한다고 해서 부서에 가가지고 영어 한마디 필요 없는 직종도 있는데 무조건 그 영어 점수 갖다 토익 점수 갖다 필터링을 하고 그 서류는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그 얘기가 취업생들 사이에 도니까 걔네들은 어쩔 수 없이 토익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만든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만 자꾸 뽑으니까 기업의 탓도 있죠. 또 그런 얘기를 대기업에서 많이 들으니까 뭐 어학 점수만 또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 다른 것도 본다. 이러니까 어학 점수는 너무나 당연히 그냥 기본 베이스 그냥 필터하는 정도. 거기다가 또 플러스 알파. 그 만약에 그러면 지금 토익 시험 응시료에서 적절한 가격은 얼마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한국어 능력 시험 보는 정도 24,000~25,000원? 그 정도면 모두는 아니겠지만 그 정도면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래요. 그래서 5분의 3의 동의를 얻었으니 이만 5,000원 추가 접수 해도 3만 원 안 넘게. 뭐 그 정도면 충분히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접수 일정이 점수를 확인하고 접수를 해도 뭐 추가비가 안 들겠으면 좋겠어요. 이런 꼼수들을 다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없애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닿는 결과는 가격이 내려가고 ETS 좀 파헤치고 YBM이랑. 그러니까 문제를 깊숙이 들어가서 막 토익 이 시험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그냥 제껴놓고 그냥 토익이 어차피 통용되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제일 우리한테 와닿는 건 일단 가격하고 그 부수적인 가격, 학원이나 뭐 책 살 때 들어가는 가격이니까 그런 거를 가반지랑 문제 온 거. 일단 첫 번째로 여쭤볼 거는 응시료에 관해서 토익 수험생들의 의견을 좀 얼마나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토익 시험에 관한 그 수험자의 다양한 의견을 여러 패널을 통해서 듣고 있고 이를 시험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올해 초에 토익 응시료가 39,000원에서 42,000원으로 7% 정도 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응시료를 인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각종 재반 비용 상승으로 3년 만에 7.7%를 인상했습니다. 사회적 물가 상승 비용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폭으로 응시료가 인상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더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익 응시료를 결정하는 주체가 정확히 어느 기관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응시료를 구성하는 요소에 어떤 게 포함이 돼 있나요? 토익 응시료는 각 시행국가의 문제지 제작 관련비, 보사장 사용료, 물류 및 인건비 등 제반 물가 상승 등의 사회적 물가 요소를 반영하여 그날의 실정에 맞게 적정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그 응시료에 대해서 수험생들의 의견에 어떻게 좀 앞으로 대응을 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토익 응시료는 각 시행국가의 물가와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한국이 가장 저렴하고 보사장, 임대료 등 제반 비용 상승으로 인해 응시료 인상은 불가피하였습니다. 예, 그 성적 확인이 늦고 그리고 답안이랑 문제를 공개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 대해서 비판의 의견이 많잖아요. 그 이에 대해서 좀 한국토익위원회는 어떻게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토익 성적 확인 기간을 시행 초기 40일에서 현재 19일로 단축을 했습니다. 토익 시험의 문항과 정답은 ETS 정책에 따라 비공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전 세계 토익 시행국인 120개 국가 모두 문제를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토플, GRE, SAT 등과 같이 ETS에서 주관하는 모든 시험은 비공개 원칙을 글로벌 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성적 확인 기간이랑 추가 접수가 지금 비슷한 기간이라서 성적을 확인하고 나서 접수를 하려면 10% 더 비싼 응시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수험생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 한국토익위원회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기 접수 마감 후 추가 토익 접수를 원하는 수험자들의 요구가 많아 이 제도를 도입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수험자를 배려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월 평균 전국 70여 개 지역 300여 개 학교의 고사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추가 접수 시에는 이들 고사장과 새로운 학교들의 감독자 섭외, 시험 준비 등 일품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추가 비용은 특별 추가 접수비 10%로 충당됩니다. 2012년 현재 연 14회 토익 시험 접수 기간과 시행일 그리고 성적 발표일을 내년 초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해 수험자가 시험 응시 일정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자들께서 학습 계획을 잘 세운다면 성적 발표 후 특별 접수 기간이 아닌 정기 접수가 진행되는 정기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시험이라는 것 자체도 편차가 있고, 그러니까 뭐 그날따라 뭐 갑자기 장트러블이 일어나서 시험에 집중할 수 없었다거나 모든 변수는 많은데